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이 석 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의 중국 수출을 다시 허가했는데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맞바꾼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레이드마크인 가죽 재킷을 벗고 중국 전통 의상 차림으로 등장해서 중국 AI 수준이 월드 클래스다, 고사양 칩도 공급하기를 희망한다는 등 친중국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주엔 비트코인도 날아올랐죠.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관련법 처리에 집중하기 위한 크립토 위크에 돌입하면서 주 초부터 사상 최고가 행진을 펼쳤는데요.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내 진입이라는 대형 호재를 타고 장중 12만 3천 달러 선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 진행된 이 하원 절차 표결이 1차 시도에서 부결되면서 시장이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모두 통과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살아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한 시장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협상을 통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이른바 타코 트레이드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당초 32%에서 19%로 낮춰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여섯 개 나라와 합의가 예상된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곧 나온다. 그러면서 8월 1일을 관세 부과일로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에서는 관세 여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로 반등했는데 이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로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금리를 내리라고 촉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느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지표가 올랐지만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결과라며 금리를 당장 내리라고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 힘 빼기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자기 연준 의장 인선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5월 이 의장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연준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곧 해임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불안감을 의식해 해임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 장중 12만 3천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새로운 기록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과연 그럴까요? 월가에서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는데 크립토 위크 이후에 비트코인 흐름 김종윤 기자와 함께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흐름부터 좀 보죠. 이번 주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11만 9천 달러를 넘어선 뒤 오후에 곧바로 12만 2천 달러도 돌파하면서 파죽지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 이튿날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장중 12만 3,20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미 하원에서 1차 관문인 절차 표결이 순탄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12만 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통과가 되자마자 12만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인 건데요. 비트코인은 이른바 크립토 위크를 앞둔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일주일 만에 10% 이상 뛰었고 연초에 비해선 25% 넘게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폭주를 했는데요.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4일 하루 동안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하루 기준 최대치인 총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8천억 원이 넘는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억 달러는 155일 이상 장기 보유 물량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을 재조명받는 비트코인은 지난해 출범한 현물 ETF를 통해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 운용으로 회사 내 수익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크립토 위크가 뭐길래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친 건가요? 네, 미 하원 이번 주 크립토 위크로 정하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크립토 3법으로 불리는 세 가지 법안이 핵심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해서 관할 당국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한 루미스법도 있는데요. 이 법안은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 하원이 법안 처리에 잠시 난항을 겪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공화당 내 반란표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 15일 절차 표결이 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들 의원들을 백악관을 불러서 설득하면서 결국 재표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곧바로 현지 시간 17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법안을 모두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담은 이른바 지니어스법은 의회 지금 하원에 가기도 전에 이미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었잖아요. 네. 이 때문에 미국 대형들도 앞다퉈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에 착수했죠. 네, 외신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CNBC와 로이터에 따르면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도 현지 시간 15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JP 모건 예치금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모두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 프레이저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도 시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검토 분야는 토큰화된 예금 영역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도 지난 2월 규제가 허용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지금 월가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예측하는 전망이 많죠. 네, 대부분 추가 상승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이죠. 아이즈마켓의 토니 시카모 분석가, 기관 수요와 추가 상승 기대, 트럼프 지지 등이 시장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12만 5천 달러를 무난히 넘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파이42의 공동 창업자 아비나시 세카르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강력하며 지표들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굳건함을 시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 나인포인트 캐피탈의 CEO 스리니바스 엘도 단기 하락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면서 모멘텀과 펀더멘탈 모두 지속적인 강세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전망에 힘을 보태는 요인 가운데에는 달러 가치 하락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6개국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달러 매력도가 떨어지자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 시가총액 집계 플랫폼 컴퍼니즈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17일 기준 2조 3,500억 달러로 세계 자산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예, 오를 거란 전망만 짚어볼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네. 비트코인 가격이 곧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상품 제공업체인 21쉐어스의 연구 전략가는 비트코인이 당분간 강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매크로 변수로 인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더 강경하거나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면 위험 자산 전반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투자 분석업체 스톡트위치의 경우에는 장 분위기가 뚜렷한 상승 돌파를 기대하던 상황에서 신중한 관망 모드로 바뀌었다면서 투자자들은 가격 조정이나 상승 둔화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모틀리 폴도 가상자산을 여전히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가격 상승만으로 메인스트림이라 할 수 없으며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라면서 유보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변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큰 손들은 일단 사자는 분위기죠. 네.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처음 12만 3천 달러를 찍은 지난 14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스트래티지 주가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주식을 판 자금으로 비트코인 4,225개를 총 4억 7,25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힌 것이 호재였는데요. 이로써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60만 1,550개까지 늘렸습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스태티지 지분 2천만 주를 매수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올해 50%의 수익률을 챙겼고요. 이 밖에 운영자산 330억 달러, 30여 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그레이스케일은 기업 공개 신청서를 내고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큰 기대감 속에 호재성 뉴스가 계속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투자는 냉철하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막혀있던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는데요. 베이징을 방문한 젠슨 황 CEO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더 적극적인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린라이트를 받은 엔비디아, 김성훈 기자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엔비디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가 풀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젠슨 황 CEO는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H20 칩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H20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자 이에 맞춰서 중국 수출용으로 설계한 저사양 AI 칩인데요.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이마저도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섰고 3개월 만에 판매 승인 허가가 다시 난 겁니다. 중국 시장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17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시가총액도 전 세계 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4조 달러, 우리 돈 5,500조 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각축을 벌였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급반전된 배경이 뭔가요?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계심이 수출 통제 완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현지 시간 10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처음 4조 달러를 터치한 날, 젠슨 황 CEO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젠슨 황 CEO가 미국 기업들이 AI 분야를 지배하려면 엔비디아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기술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쟁사인 중국의 화웨이가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판로를 넓히고 있다는 소식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화웨이 등 중국 제조사들은 이미 엔비디아와 동등한 칩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을 대체해서 전 세계의 디지털 1대1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수출 통제가 중국의 자체 개발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 중국산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서 수출 통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푸는 대신에 미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젠슨 황 CEO 얘기도 좀 해보죠. 중국을 방문했는데 정말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자신감 있는 멘트들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만 세 번째 중국을 찾은 젠슨 황 CEO는 현지 시간 16일 중국 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등장했는데요.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이 아닌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설에선 딥시크와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AI 모델들은 월드 클래스라고 찍혀 세우면서 AI 시대에 함께 번영과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을 향해 구애를 보내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a is the second largest technology market in the world, and it is also growing very quickly. And so this is a very important market. 취재진과 만나서는 고사양 칩도 중국에 공급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몇 년 내로 중국의 판매가 허용되는 어떤 것이든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전망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세대 HBM이 아직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H20에는 이보다 낮은 사양의 HBM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은 재고 충당과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 완화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저전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제품인 RTX 프로 6000도 중국용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데요. 여기에는 최신 그래픽 메모리인 GDDR7이 탑재되는데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앞날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여전히 사업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주가 목표치를 높이는 분위기인데요. 멜리우스 리서치는 1년 뒤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235달러 선까지 올라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70달러 선까지 치솟은 주가가 4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도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높였고 오펜하이머도 역시 175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발 수출 통제 완화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 움직임에 따른 칩 수요가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AI 분야에서 중국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펜실베니아에서 920억 달러, 우리 돈 127조 원에 달하는 AI 인프라 관련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달 중 AI 관련 행동 계획을 공개하는 등 후속 조치와 함께 데이터 센터 등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면 엔비디아 칩 수요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스스로 AI 인프라를 갖추고 통제하려는 일명 소버린 AI 움직임도 엔비디아에는 호재인데요. 시티그룹의 전문가는 소버린 AI 수요는 이미 엔비디아 매출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기여했고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이 말씀하신 대로 가득한데 변수는 없을까요? 네, 우선은 미중 무역 전쟁이 여전히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100달러비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는 다음 달 12일까지 일종의 관세 유전을 맺은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한 대항마로 반도체 영향력을 높이고 협상 카드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계속 부담입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이번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허가가 지난달 2차 미중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네 번째로 좋은 제품을 중국에 파는 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되도록 하는데 충분한 만큼을 팔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술 패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우위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의 의존도를 높여서 향후에도 언제든지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배터리 양극재 제소 기술과 리튬 등 수출 통제 품목을 늘리면서 무역 정제 장기화에 대비하고 나섰고요. 미국은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라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볼 시간입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4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AI 업계 선두주자로 만든 젠슨 황 CEO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엔비디아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주당 170달러를 돌파하면서 폭풍 질주를 이어갔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의 중국 수출을 석 달 만에 다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CEO는 이 소식을 중국 베이징에서 공개했는데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I'm announcing that the U.S. government has approved for us filing licenses to start shipping H20s. Okay. And so we will start to sell H20s to the Chinese market. And I'm looking forward to shipping H20s very soon. And so I'm very happy with that very, very good news. 젠슨 황 CEO는 중국의 AI 역량을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뛰어난 기술과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기술 시장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며 앞으로도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hina is moving incredibly fast because the model layer with DeepSeek and Alibaba QN and Moonshot, Kimi, right? All excellent technologies. I hope to have a great future here. NVIDIA has been coming to China for 30 years. You know, as you know, China is the second largest technology market in the world. And it is also growing very quickly.
And so this is a very important market.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연준 의장직은 가장 쉬운 직책 중 하나인데 그것도 잘 못 해내고 있는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캐비넷 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파월 의장을 대체할 만한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파월 해임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Those are reports, but they're not true. So many people that want that job. I have people that I've known a long time. They're calling me, begging for the job. You know what you need there? A smart person with common sense. Scott's doing a very good job. I'm very happy with Scott. Is Kevin Hassett on the top of your list? Kevin's somebody we'd consider. Sure. Kevin is fantastic too. We have a lot of good people for that job. It's not a tough job, to be honest. Assuming you're smart, it's not a tough job. If you're a dummy, then I guess it's a tough job. But it might be one of the easiest jobs I've ever seen.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는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봤고요.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높은 금리 환경이 오히려 세계 경제에 더 좋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Our team believes that the Fed will lower rates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by 100 basis points. No change until then because inflation is still going through the system. What's been unusual is the perio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a very low interest rate structure. That is really not a good place to be, honestly. We'd rather have a higher interest rate structure, a little more inflation, a little more robust economic growth. So I think everybody has to be a little careful about keeping that engine going because if this engine fails, the whole world fails.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21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달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앞서 5월엔 99를 기록해 6개월 연속 떨어졌고 기준선인 100도 2달 연속 밑돌았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발표하는데요. 지난달엔 1년물 LPR은 3%, 5년물 LPR은 3.5%로 각각 유지한 바 있습니다. 5월에 0.1%포인트씩 인하한 뒤 이번에도 유지 전망이 많은데요. 미국발 관세에도 중국의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5%를 웃도는 등 이 당장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관세청이 발표하는 우리나라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가 관건인데 10일까지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수출이 전년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셔야겠죠? 일본 증시는 월요일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주최 행사에 참석해서 발언합니다. 강조 안 해도 중요한 일정이죠. FOMC 회의 시작 전주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선 한국은행이 지난달 생산자 물가를 발표하는데 앞서 5월에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욕 증시, 코카콜라와 제너럴 모터스의 지난 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관심입니다. 최근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죠. 6월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뛰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도 확인하시고요. 수요일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1분기엔 판매 부진과 버스크 리스크 때문에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던 수치가 나왔는데 이후 머스크 CEO가 경영에 전념하기로 했고 이 결정이 이번 성적에 어떻게 반영됐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IBM의 성적표도 중요합니다. 자,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예금금리를 2%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7연속 인하인데요. 당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하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1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는데 수출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이번 달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확인하시고요. 미국 지표는 S&P 글로벌의 7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집계도 보시고요. 실적은 장 마감 뒤 인텔이 대기 중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 집계 정도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자,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